안전모와 똑같은 기상 상황도 중요합니다. 비가 오면 거의 저희 로프 공들은 일을 못한다고 봐야죠. 위험하고 젖고 미끄럽고 이런 난간에서도 걸어 다녀야 되는 상황인데 안전 점검이 끝나면 작업이 시작됩니다. 이제 내려갑니다. 이때가 가장 두려운 순간입니다. 한번 이렇게 흔들어 봅니다. 내려가지 않는구나. 고층 밧줄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현장입니다. 작업이 이뤄지는 동안에는 이렇게 옥상과 지상에 각각 안전관리자를 배치하도록 지침이 마련돼 있습니다. 신축 건물 이 5개 동 중에서 여기는 최고 높이가 16층이고 지금 이 로프가 매달린 것은 14층입니다. LH 형태 고덕 아파트. 제 왼쪽에 이 가느다란 흔들리는 집이 16mm 오조 로프고 지금 매달린 이 바는 18mm PP 주 로프입니다. 제가 지금 매달려 있는 것이죠. 보이는 것이 샤클이고 보시다시피 저층에서는 브레이크를 2바퀴 잡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게 코브라입니다. 녹이 좀 썰었지만 그래도 저를 보호해주는 가장 중요한 장비 코브라입니다. 보시다시피 내려오다가 자연스럽게 내려오다가 놓으면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그렇죠. 이 코브라가 이렇게 좀 낡아 보이지만 이렇게 안전고리에 걸어서 제 몸하고 연결을 시켜 놓은 것입니다. 아이고, 신축 아파트라서 제 안전화가 모양이 이렇습니다. 안전화에서 항상 가까이에 코브라가 잘 버티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끌어내리는 것이 좋습니다. 손으로.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렇게 안전화 발에다가 안전고리랑 요걸 넣고 빨리 작업을 내려갈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강하면서 아직도 코브라가 나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느끼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안전화 위에 코브라하고 안전벨트 고리하고 연결된 것을 발목에 걸쳐 놓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혹자는 체력 소모가 있지 않습니까 하는데 그것보다도 심리적인 안정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저는 제 경험을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걸려있죠. 내려가면서 자연스럽게 슬라이딩 하면서 내려가게 됩니다. 유사시에도 제가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이놈은 위에서 브레이크가 걸리게 되겠죠. 제가 이제 이 바닥이 바로 1층 현관 바로 위에 캐노피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의 다 내려왔기 때문에 제가 매달린 상태에서 제 연장통입니다. 지저분하지만은 그리고 안전벨트도 X 형태로 제가 매고 있죠. 이렇게 몸을 뒤로 제쳐도 1층 정도 되면은 여유가 생깁니다. 마음에. 아드레날린이 생긴다 하죠. 익사이팅 스포츠에서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전하게 작업하면서 또 쾌감을 느끼는 것이죠. 혹자는 돈을 내고 스카이다이빙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 로프를 타면서
돈도 벌고 스포츠 한다는 기분으로 쾌감도 느끼고 그렇습니다. 밑에 또 안전요원들이 지나가시고, 또 안전요원들이 항상 이렇게 좋은 현장에서는 점검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기 또 다른 공종에 일하시는 반장님이 지나가고 계시고요. 포크레인 기사님이 이제 휴식을 취하고 계시네요. 예, 저 동이 지금 3동인데 오늘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습니다. 저기서 작업을 하다가 저희가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서 다시 그냥 걸어 내려왔어요. 제 앞에 선작업을 하시는 또 우리 쿠킹팀 식구들입니다. 자,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저는 또 옥상으로 올라갈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이 지금 9시가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는 오늘 입동이라는데 이 지붕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지붕 상황을 보시면 이 실리콘 상태를 한번 보시죠. 대부분이 이렇죠. 구멍이 계속 나 있습니다. 여기 전부 구멍이 다 나 있어요. 근데 이 와중에 사각 지붕에 이 실리콘 상태를 한번 보세요. 기술자가 어떤 마음으로 시공했는지 여러분 짐작하시죠? 실리콘은 바로 이렇게 시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보조로프하고 주로프의 상태를 보실까요? 지금 박스 쪼가리를 댔다가 이렇게 신발 안전하의 깔창입니다. 너무 얇죠? 마땅치 않은 게 없을 때는 이 깔창을 이 고무 부분을 꺾인 부분으로 놓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미끄러지지 않겠죠. 대리석하고 고무하고 붙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힘을 많이 받는 곳에 이렇게 꺾인 부분은 신발 깔창으로 안전하게 깔창을 빼서 이렇게 응용했습니다. 자, 저는 이제 연장도 다 내렸고 총도 젠다에 걸었습니다. 이제 아메리카노 한 모금 마시고 뚜껑이 안 열렸어요. 아메리카노 한 모금 마시고, 자, 저는 출발하겠습니다. 아이고 쓰라. 자, 제가 이걸 카메라를 켜놓은 상태에서 내려가면서 한마디 해보겠습니다. 지금 컵을 놓다가 보니까 발견했는데요. 이 구급석에 실리콘은 사실 산 모양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찢어지고 있죠. 여기로 물 120% 들어갑니다. 이 물이 여기가 이제 10층이니까 11층 높이죠. 이 물이 10층은 물론 9층 천장 창틀 안으로 den조를 적시겠죠. 8층까지 적실 수 있습니다. 이 두급석으로 내려가는 물이 그렇게 됩니다. 자, 여기 옆에 또 두급석 보실까요? 이거는 심각하군요. 그리고 이미 어긋나 있는 이 간격이 보이시나요? 좌측에 있는 대리석이 건물 외벽 바깥쪽으로 지금 2mm, 3mm 밀려난 상태입니다. 무언가 충격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이제는 물이 어디서 새는지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옆에 줄 두급석에
실리콘 상태입니다. 이미 문제가 생기고 있죠. 또 옆을 보겠습니다. 옆은 괜찮습니다. 옆에 이 상태도 물 들어간 곳은 아닙니다. 여기서는 물이 좀 들어가기 시작했겠군요. 자, 이렇습니다. 이 누수의 원인은 한 번에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함부로 시공할 때, 하기 전에 계약할 때 AS 보장이라는 걸 1년, 2년, 3년 어떻게 할지를 신중하게 판단하십시오. 덜컥 계약하고 싶어가지고 AS 3년, 여러분 사업 망합니다. 보세요. 지금 제가 작업하고 내려간 1번 포인트의 좌측 120cm 좌측 상부입니다. 여기서 물 새면 지금 그 고객이 물 샌다고 했던 그 den조 적셔졌던 den조 부분에 일이 있겠죠. 여기 직선 아래 den조도 젖었다고 합니다. 우측은 상태가 그나마 좀 괜찮은데 여기 또 상태가 안 좋군요. 아하. 네, 우측 지금 점점 이 두급석은 전체적으로 시공을 다시 해야 될 상태입니다. 파내고 말이죠. 그리고 아하, 여기 보십시오. 여기는 실리콘을 이렇게 원폭하게 라운딩 치면서 눌러줄 게 아닙니다. 실리콘을 산을 만들어야 돼요. 삼각형처럼 볼록하게 산을 만들어 줘야 해요. 어차피 이건 시간이 지나면 건물은 요동을 치기 때문에 실리콘은 수축 팽창을 반복하면서 결국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예상한다면 실리콘을 두껍게 넓게 그리고 삼각형으로 가운데를 볼록하게 그렇게 시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급석의 상태가 아주 좋지 않습니다. 이제 좀 동작이 더 자세하게 보이시나요? 지금 작업 중인 위치는 이 아파트의 펜트하우스입니다. (50층) 높이입니다. 1층, 2층이 상가인데 그 높이가 상당하죠. 그렇다면 50층 높이가 아니라 아마 55층 높이쯤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저 로퍼에게 응원을 보내주세요. 지금 바람이 약간씩 불고 있지만 로퍼는 내려오지 않고 작업 중입니다. 자, 16mm 로프를 내렸습니다. 묶을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 로프는 여기도 묶을 자리가 없죠. 지붕을 건너서 원래 이 건물의 옥상이 바로 이곳입니다. 정축을 한 공장이죠.
이번 송도 사건에 이탈된 부분처럼 아주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단도리를 했습니다. 아, 여러분도 안전 작업하세요. 실리콘 작업을 할 때 롤링을 조금 해도 되는 유리 건물일 경우에 보시다시피 상부 옥상에 제가 미리 설치해 놓은 로프의 간격들입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그냥 풀기만 하고 내려가는 겁니다. 첫 번째 로프는 길이가 좀 간당간당 하겠죠, 땅에서. 근데 두 번째 로프는 이만큼 쳐주고, 세 번째 로프, 네 번째 로프까지. 이제는 더 이상 묶을 필요 없이 풀기만 해도 계속 로프는 이동이 용이하게 됩니다. 보조 로프는 그저 뭐 옆에서 한 번씩 묶어주기만 하면 되겠죠. 지금 20mm PP입니다. 이걸로 같이 보조 로프 역할도 하고 주 로프 역할도 하면서 그냥 그대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막걸리 선배님 건배를 한 잔 해야지. 막걸리. 지금 이 홍대 앞에 10층짜리 빌딩은 먹고 막걸리 건배. 그야말로 할 일이 별로 없어서 편안하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막걸리 저는 막 흔들어가지고. 보조로프 코브라가 제 눈 위에 있습니다. 눈높이 위에 있습니다. 깨끗하죠? 주로프입니다. 20mm. 네. 또 담배 핀다고 또 회원 여러분들께서 또 꾸중하실라. 저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입니다. 저 아래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좁은 건물 사이입니다. 차가 저렇게 있는데 앞에는 제 차가 있고 스카이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마지막 밤입니다. 마지막 로프. 저도 안전하게 이제 작업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회원 여러분들도 안전하게 마무리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이 집에 아가씨가 저를 지금 응원하는 이게 뭐야, 이게 스티로폼에다가 이 글자를 써가지고 저를 이렇게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맛에 이 일을 하나 봅니다. 아드레날린, 엔돌핀까지 거 행복합니다. 자, 이 아가씨 집의 창문 저 형태죠. 아주 행복합니다. 자, 저는 이렇게 이 밧줄을 타고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삼촌. 전 나갈게요. 잘 부탁드려요. 이렇게 옥상에 비밀번호가 있는 문이라면 안전관리자가 위에 없어도 저는 진행합니다. 그리고 옥상 문을 안에서 닫아버리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말이죠. 이렇게 되면은 제가 안심하고 옥상에서 밧줄을 타고 내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제가 사용할 자재입니다. 카드리지도 있고 반투명을 쏘아야 될 자리가 있었나봐요. 카드리지도 있고 소세지건 준비했습니다. 홍대 앞이다 보니까 뭐 사장이 사주는 커피도 아직도 막 맛있어 보이는 커피죠. 제가 이제 커피를 한잔 하면서 주로프, 보조로프를 둘 다 그냥 한 바로 20mm 한 바로 준비했습니다. 1포인트, 2포인트, 3포인트 줄이 그냥 이어졌죠. 그렇습니다. 오늘 탈반 10층에서 높이가 3층 높이 3층에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 롤링을 좀 오늘은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바만 그때그때 풀어서 주바로 사용하고 옆에 보조바는 따라다니면서 걸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러면 이제 작업 속도가 좀 빨라지겠죠. 지금 이제 제가 작은 사다리를 두고 이걸 밟고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젠다이는 지금 이미 걸어둔 상태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홍대 앞 사거리입니다. 아침 뭐 차는 그렇게 많이 없죠. 이제 이 시간에 제가 이 로프를 타고 작업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계단이 보이시죠? 저 아래? 저 깊이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은 로프가 한 1m 정도 지금 바닥에 닿아 있는 상태인데 보조 로프는 약간 짧게 매놨어요. 이동하면서는 점점 길어지겠죠. 그러면서 저 계단 끝부분에서 작업이 마감이 됩니다. 여기에 지금 2층에서 비가 샌다고 하네요. 멋집니다. 오늘도 미세먼지가 좀 있는 날입니다. 지금 보시는 방향은 월드컵 경기장 방향입니다. 저 멀리 있는 산 보이시죠? 자, 여러분 안전작업 진행하시고 저도 오늘 안전하게 작업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프를 타고 첫 번째 세대의 방충망을 만났을 때 아주 난감한 상태가 됩니다. 지금 이것은 1m가 겨우 안 되는 하나, 둘, 셋, 넷, 90전 가로 90cm짜리의 방충망인데 이게 1200 그러니까는 1m 20cm의 방충망도 있어요. 큰 아파트에는. 지금 이곳은 오피스텔인데 이 정도 유리창입니다. 그래도 다리를 벌려야 되죠. 이럴 때 젠다이에서 제가 엉덩이가 앞으로 빠지게 됩니다. 다리를 벌려야 되니까 말이죠. 이 방충망을 찢으면 결국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태가 PP에서 간혹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차에 수리용 방충망을 한 롤씩 들고 다닙니다. 저도 가끔 찢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리고 또 후배들은 이 방충망을 결국 발로 툭툭 차다 보니까 찢게 되죠. 뭐 그럴 때 선배들이 눈치 주지 말고 용기를 주기 바랍니다. 저는 부족하나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방충망을 만났을 때 PP의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안전작업 하십시오. 실리콘 색을 보시면 지금 뒤에 있는 나중에 한 부분이 좀 진해 보이는 부분이고 처음 한 것은 이미 덜떠 있죠. 이 헤라질, 그러니까 우리가 실리콘을 압착을 시킬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왕복은 압착을 시켜줘야 합니다.
결국 이 끝부분이 이렇게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나타났죠. 지금 제가 뜯어보니까 안쪽에 녹색이 보이죠? 이게 바로 이끼입니다. 이끼가 끼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끼는 점점 정식하면서 더 자기 몸집을 불리죠. 그러면 결국 이끼가 실리콘을 밀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곳은 아직 그런 현상이 없지만 이 이끼는 이 오후가 되니까 지금은 햇볕은 쨍쨍하지만 지금 이 오피스텔의 후면은 그늘이졌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이끼가 커지게 되겠죠. 자, 이게 이제 석재 코킹에서 미비한 코너 십자 부분입니다. 삼거리 부분이죠. 네, 요런 부분도 우리가 석재 코킹의 오해지들하고도 다 잘 아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흉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나갈 때 개보수를 할 때 이런 것들이 보이면 한번 또 찍어서 누수될 가능성을 원천 봉쇄해 주자. 이게 업계에 가치 있는 한 사람으로서 개보수 하시는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제안입니다. 우리도 실수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석재팀들도 실수하려고 한 게 아니죠. 석재는 물량을 많이 뽑아야 되니까 작업 속도를 좀 내기 위해서 간혹 그런 일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저런 거 봤을 때 우리가 또 땜빵 해줍시다. 자, 요건 제가 이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게 실제 모습입니다. 줌으로 당겨 보겠습니다. 좌측에 맨 꼭대기층에서 움직이는 움직임이 보이시나요? 현재 로프가 작업 중인 모습이고요. 가운데 부분에 까만 점이 하늘과 아파트 옥상 부분과 맞닿아 있죠. 새로운 로프가 옥상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지상 감독 겸 신호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자, 우리 로퍼들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뤄지는 동안에는 이렇게 옥상과 지상에 각각 55층 높이의 옥상에서 지금 아래를 내려다보는 지금 장면입니다. 저 밑에 자동차의 크기를 짐작해 보세요. 얼마나 높은지 아시겠죠? 사람은 아예 모습이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건물 좌측에 몇몇 사람이 서 있는 듯 합니다만 사실 그 크기를 짐작도 못 하시겠죠? 이 영상을 보고 떨리지 않아야 역시 도전할 수 있습니다. 로프, 프로 로프 도전해 보세요. 자, 이 부분이 이제 55층 꼭대기에서도 가장 높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그러면서 사진을 찍고 있죠. 그림자를 보시면 제가 엎드린 거 아닙니다. 서서 있는데 이건 결코 자랑이 아닙니다. 사실 앉아서 엎드려서 안전벨트를 딱 묶은 다음에 여기를 답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저는 뒤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림자만 비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내려다보는 저 그림 이미지 두려움을 느끼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로프를 할 수 있습니다. 로프 도전하고 싶은 분들은 이 사진을 보고도 일단 쾌감이 나와야 돼요. 두려움이 계속 지속된다면 조금 더 본발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제 발이 보이시죠? 왼쪽 발 옆에 이게 방충망입니다. 보기 드물게 이 방충망은 라운드가 쳐져 있죠. 라운드형입니다. 지금 제가 11층에서 12층의 유리창을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라운드가 진 방충망의 형태가 확연하게 드러나죠. 오른쪽에도 라운드 창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끝에 평면 창인데 여기에 실리콘 시공 상태를 한번 구경해 보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제거하기 전에 이게 원래 건축 당시에 시공했던 실리콘의 모습입니다. 이 아파트가 건축 당시에 있었던 실리콘의 형태, 그리고 가장 최근에 2회 시공이 있었던 흔적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죠. 네, 이렇습니다. 맞은편에도 한번 보실까요? 지금 이게 뒤에가 보이는, 하얀 거 뒤에가 보이는 게 2차 시공, 이 가장 마지막에 덮으신 부분이 3차 시공의 흔적입니다. 지금 제가 거의 제거를 한 상태를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죠? 지금 보시다시피 바닥에 보이는 약간 적밤색 부분은 페인트예요. 페인트 마감. 그리고 또 약간 하얗게 보이는 부분은 그 다음에 또 페인트를 칠한 것이죠. 페인트 위에 실리콘이 시공됐다. 헛방입니다. 우리 실리콘이 먼저 시공되고 난 이후에 페인트가 시공된다면 그것은 방수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었다, 확보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재시공을 할 때, 보수를 할 때도 이렇게 페인트를 긁어내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냥 덧방인데, 덧방 해보세요. 그 다음에 저 같은 사람이 가서 보면, 이거 보이시나요? 손으로 찢어지죠? 손으로 해도 뜯어집니다. 이래 보세요. 손으로 해도 다 뜯어지죠? 그 안에 있는 신축 당시의 실리콘이 이미 균열이 가고 있습니다. 이걸 안다면 그냥 덧방을, 글쎄요. 우리 기술자의 자존심이 돈 싸게 받고 덧방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제대로 받고 제대로 시공하는 그런 기술자가 됩시다. 자, 저는 오늘도 쿠브라를 확실히 채우고 제 낡은 바지만은 주발을 타고 안전하게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은 서초동에서 아주 터줏대감으로 사업을 하고 계시는 국민고충 처리반의 우리 사장님, 손 한번 흔들어 주시죠. 늘 사장님한테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사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렇게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 일을 하지 맙시다. 여기는 서울교육대학교 앞, 서울교대 맞은편 어떤 건물입니다. 건물주님의 요청에 의해서 제가 왔습니다. 자, 이거 지금 1층 캐노피인데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쁘게 시공이 됐죠. 1층 캐노피인데, 아이고 제가 지금 발을 헛디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끝부분이 어떻습니까? 짧지요. 이 기술자는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짧게 이렇게 마감을 했을까요? 이 왼쪽 안에 보이는 이 부분은 똑같이 지금 빈 공간으로 뒀기 때문에 사실은 트집을 잡을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바로 이 부분, 여기서 끝부분은 짧을 이유가 없잖아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자, 이걸 우리 실리콘 마감이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 의견을 한번 댓글로 달아보세요. 실리콘이 마감을 깜짝까지 해줄 수 있습니다. 이 업자를 지금 불러가지고 혼을 낸다고 해서 될까요? 이미 수금도 해줬는데. 그런데 여기가 어딥니까? 바로 1층 캐노피예요. 어디든지 캐노피라는 것은 인물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놨어요.
이것을 바로 우리 실리콘의 해결을 가장 합리적인 비용으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댓글 달아보세요. 신축 건물 이 5개 동 중에서 여기는 최고 높이가 16층이고 지금 이 로프가 매달린 곳은 14층입니다. LH 평택 고덕 아파트입니다. 제 왼쪽에 이 가느다란 흔들리는 줄이 16mm 보조 로프고 지금 매달린 이 바는 18mm PP 주 로프입니다. 제가 지금 매달려 있는 것이죠. 보이는 것이 샤클이고 보시다시피 저층에서는 브레이크를 2바퀴 잡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게 코브라입니다. 녹이 좀 썰었지만 그래도 저를 보호해주는 가장 중요한 장비 코브라입니다. 보시다시피 내려오다가 자연스럽게 내려오다가 놓으면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그렇죠. 이 코브라가 이렇게 좀 낡아 보이지만 이렇게 안전고리에 걸어서 제 몸하고 연결을 시켜놓은 것입니다. 아이고, 신축 아파트라서 제 안전화가 모양이 이렇습니다. 안전화에서 항상 가까이에 코브라가 잘 버티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끌어내리는 것이 좋습니다. 손으로.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렇게 발에다가 안전고리랑 이걸 넣고 빨리 작업을 내려갈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활용하면서 아직도 코브라가 나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는 거. 하나가 이렇게 안전화 위에 코브라하고 안전벨트 고리하고 연결된 것을 발목에 걸쳐 놓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혹자는 체력 소모가 있지 않습니까 하는데 그것보다도 심리적인 안정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저는 제 경험을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걸려있죠. 내려가면서 자연스럽게 슬라이딩 하면서 내려가게 됩니다. 그 유사시에도 제가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이놈은 위에서 브레이크가 걸리게 되겠죠. 제가 이제 이 바닥이 바로 1층 현관 바로 위에 캐노피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의 다 내려왔기 때문에 제가 매달린 상태에서 제 연장통입니다. 지저분하지만은 그리고 안전벨트도 X 형태로 제가 메고 있죠. 이렇게 몸을 뒤로 제쳐도 1층 정도 되면은 여유가 생깁니다. 마음에. 아드레날린이 생긴다 하죠. 익사이팅 스포츠에서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전하게 작업하면서 또 쾌감을 느끼는 것이죠. 혹자는 돈을 내고 스카이다이빙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 로프를 타면서 돈도 벌고 스포츠 한다는 기분으로 쾌감도 느끼고 그렇습니다. 밑에 또 안전요원들이 지나가시고 또 안전요원들이 항상 이렇게 좋은 현장에서는 점검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기 또 다른 공종에 일하시는 반장님이 지나가고 계시고요.
크레인 기사님은 이제 휴식을 취하고 계시네요. 네, 동이 지금 3동인데 오늘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습니다. 저기서 작업을 하다가 저희가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서 다시 그냥 걸어 내려왔어요. 제 앞에 선작업을 하시는 또 우리 쿠킹팀 식구들입니다. 자,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저는 또 옥상으로 올라갈 겁니다. 오늘의 건물 높이는 10층입니다. 지금 2포인트를 보고 계십니다. 1포인트 묶인 위치입니다. 이 가운데에서 제가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작업할 층수는 8층입니다. 무빙이 자유롭지 않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보조 로프는 이렇게 주 로프 하나를 가지고 그냥 올라왔습니다. 길이가 충분하기 때문에 주 로프로 보조 로프의 역할까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치했습니다. 지금 초록색으로 보이는 이 턱 부분이 아스팔트 싱글입니다. 그래서 까칠까칠해서 여기에 스쳐서 절단될 것이 두려워서 이렇게 차에 남아있는 또 제가 쓰고 다니는 헌모자 이런 것들을 꺾인 부분마다 이렇게 보강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부에는 대리석 두급석입니다. 박스 조각으로 조치를 했고요. 젠다이는 걸어둔 상태입니다. 유리라서 유리 압착기 하나를 준비했고 또 고정할 수 있는 두꺼운 철선 두 가닥입니다. 로프는 지금 지상에 닿을 듯 말 듯 한 뼘 차이 정도로 안정적으로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브레이크 두 바퀴 돌렸습니다. 두 바퀴 돌려놓은 상태에서 타는 거죠. 뭐 20층 정도 되면 한 바퀴 정도 걸쳐도 된다고 합니다만은 저는 두 바퀴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우측 끝부분에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미 세 군데 로프를 체결해 두었습니다. 여기는 고리가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또 안전 작업하십시오. 오늘 권 사장님이 작업 지시하신 댁의 오른쪽 유리창입니다. 다른 집보다는 조금 나은 편이에요. 확대해서 한번 볼까요? 이미 이 실리콘은 바람에 제가 긁으니까 페인트가 지금 현재 벗겨지는 겁니다. 그런데 손가락으로 제끼니까 어떻습니까? 벌어지죠? 이미 부식이 돼버린 거예요. 자, 지금은 제가 창틀 주위를 보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벽돌 주위를 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런 구멍이 있을 줄 어떻게 알았을까요? 제가 지금 창틀은 거의 뭐 모양은 이쁘지 않지만 아주 제대로 틀어 막았죠. 그런데 결국에 벽돌하고 대리석하고 사이에 이런 구멍이 있는 겁니다. 지금 또 우리 파트너가 여기에서 젠다이를 설치했습니다. 옥상 출발 전 여러분 우리 안전작업 하도록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롤링은 저희 그 코킹들은 롤링을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유리 압착기를 지금 신었습니다. 유리 압착기가 있으면 몸을 고정시켜서 우리는 거기서 멈추고 작업을 할 수가 있죠. 우측에 제 연장통, 좌측에 제 코킹 건이 있습니다. 저 아래 보이는 2층까지 그냥 그대로 저는 내려갈 겁니다. 그러면서 안전하게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 10층 높이에서 또 이 커피를 한 모금 딱 마시고 내려가겠습니다. 손흥민이 화이팅! 아시아에서 1위를 했더라? 뉴스를 내가 못 봤는데 제목만 봤어. 자, 손흥민이 응원할게. 화이팅! 자, 여러분, 저도 안전작업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이 지금 9시가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는 오늘 입동이라는데 이 지붕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지붕 상황을 보시면 이 실리콘 상태를 한번 보시죠. 대부분이 이렇죠. 구멍이 계속 나 있습니다. 여기 전부 구멍이 다 나 있어요. 근데 이 와중에 삿갓 지붕에 이 실리콘 상태를 한번 보세요. 기술자가 어떤 마음으로 시공했는지 여러분 짐작하시죠? 실리콘은 바로 이렇게 시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5층의 상부 첫 번째 대리석입니다. 5층과 6층 사이의 대리석이죠. 자, 이게 이제 석재팀에서 시공을 할 때 빼먹은 부분입니다. 오늘 사실은 저기 밑에 보이는 조급석 아래에 있는 세대 좌측에서 지금 비가 새고 있는데 오늘 그 일량이 너무 적어서 제가 나머지 면도 지금 다 훑어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 중에 지금 이걸 발견한 것입니다. 자, 이걸 제가 막아주겠습니다. 16mm 로프를 잘라놨지만 이 용도는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5분 대기로 갖고 다니는 겁니다. 근데 이런 로프를 옛날 분들은 굵은 이 로프를 가지고 묶었는데 저는 이 주변에 도구 더 편리한 그 전기선을 가지고 이렇게 보관을 해서 항상 5분 대기조로 갖고 다닙니다. 여기 뭐 아무렇게나 던져도 정리가 되죠. 자, 한쪽에 테이프를 제가 발랐죠. 여기는 8층입니다만은 테이프 바릅니다. 라카 스프레이 프라이머입니다. 에어졸이라 하죠. 프라이머 적당하게 프라이머를 넣었습니다. 발랐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여기에 백업이라고 하죠. 실리콘이 무진 안으로 쏟아지지 않기 위해서 백업을 고정시키지 않고 넣었습니다. 원래는 빡빡하게 고정해야 되는데 여기는 뭐 8층이라서 뭐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다음 사진을 또 오늘의 건물 높이는 10층입니다. 지금 2포인트를 보고 계십니다. 1포인트 묶인 위치입니다. 이 가운데에서 제가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작업할 층수는 8층입니다. 무빙이 자유롭지 않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보조 로프는 이렇게 주 로프 하나를 가지고 그냥 올라왔습니다. 길이가 충분하기 때문에 주 로프로 보조 로프의 역할까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치했습니다. 지금
자, 보조로프하고 주로프의 상태를 보실까요? 지금 박스 쪼가리를 댔다가 이렇게 신발 안전하의 깔창입니다. 너무 얇죠. 예, 마땅치 않은 게 없을 때는 이 깔창을 이 고무 부분을 꺾인 부분으로 놓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미끄러지지 않겠죠. 대리석하고 고무하고 붙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힘을 많이 받는 곳에 이렇게 꺾인 부분은 신발 깔창으로 안전하게 깔창을 빼서 이렇게 응용했습니다. 자, 저는 이제 연장도 다 내렸고 총도 젠다에 걸었습니다. 이제 아메리카노 한 모금 마시고 뚜껑이 안 열렸어요. 아메리카노 한 모금 마시고 자, 저는 출발하겠습니다. 아이고 쓰라. 자, 제가 이걸 카메라를 켜놓은 상태에서 내려가면서 한마디 해보겠습니다. 지금 컵을 놓다가 보니까 발견했는데요. 이 두급석에 실리콘은 사실 산 모양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찢어지고 있죠. 여기로 물 120% 들어갑니다. 이 물이 여기가 이제 10층이니까 11층 높이죠. 이 물이 10층은 물론 9층 천장 창틀 안으로 den조를 적시겠죠. 8층까지 적실 수 있습니다. 이 두급석으로 내려가는 물이 그렇게 됩니다. 자, 여기 옆에 또 두급석 보실까요? 이거는 심각하군요. 그리고 이미 어긋나 있는 이 간격이 보이시나요? 좌측에 있는 대리석이 건물 외벽 바깥쪽으로 지금 2mm, 3mm 밀려난 상태입니다. 무언가 충격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이제는 물이 어디서 새는지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옆에 줄 두급석의 실리콘 상태입니다. 이미 문제가 생기고 있죠. 또 옆을 보겠습니다. 옆은 괜찮습니다. 옆에 이 상태도 물 들어간 곳은 아닙니다. 여기서는 물이 좀 들어가기 시작했겠군요. 자, 이렇습니다. 이 누수의 원인은 한 번에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함부로 시공하기 하기 전에 계약할 때 AS 보장이라는 걸 1년, 2년, 3년 어떻게 할지를 신중하게 판단하십시오. 덜컥 계약하기도 하고 싶어가지고 AS 3년 여러분 사업 망합니다. 보세요. 지금 제가 작업하고 내려간 1번 포인트의 좌측 120cm 좌측 상부입니다. 여기서 물 새면 지금 그 고객이 물 샌다고 했던 그 den조 적셔졌던 den조 부분에 일이 있겠죠. 여기 직선 아래 den조도 젖었다고 합니다. 우측은 상태가 그나마 좀 괜찮은데 여기 또 상태가 안 좋군요. 아하. 네, 우측 지금 점점 이 두급석은 전체적으로 시공을 다시 해야 될 상태입니다. 파내고 말이죠. 그리고 아하, 여기 보십시오. 여기는 실리콘을 이렇게 원폭하게 라운딩 치면서 눌러줄 게 아닙니다. 실리콘을 산을 만들어야 돼요. 삼각형처럼 볼록하게 산을 만들어 줘야 해요. 어차피 이건 시간이 지나면 건물은 요동을 치기 때문에 실리콘은
수축 팽창을 반복하면서 결국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예상한다면 실리콘을 두껍게 넓게 그리고 삼각형으로 가운데를 볼록하게 그렇게 시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급석의 상태가 아주 좋지 않습니다. 자, 지금 제가 로프를 타고 보조바와 주바입니다. 이 로프를 타고 하강하던 도중에 물새는 2층에 바로 위 두급석 부분을 지나 바로 윗집의 3층의 창문 아래 두급석입니다. 여기에 빵꾸가 보이시죠? 지금 밝게 보이지 그늘해져서 밝게 보이지 않는데 제가 이따가 프레쉬로 한번 터뜨려서 밝게 찍어 보겠습니다. 자, 이런 것도 막아줘야 됩니다. 보수하는 우리 코크들은 이런 걸 꼼꼼히 살핍시다. 네. 네. 이제 보면 찌날이 버리신 걸. 여기 어딘가에 거나요? 선생님 아까 틀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나를 지금 안전하게 해주겠다 이 말이구나. 제가 옆으로 너무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사장님 바로 옆에 알려드릴 수가 있죠. 어때요? 홈쇼핑 잘하죠 그래도. 어떤 분께서 제가 그 MBC 뉴스 데스크에 로프를 매달린 상태에서 이 장갑을 끼고 있었죠. 파란 장갑. 그래서 저 아저씨는 그 실리콘 작업할 때 이렇게 비싼 장갑을 끼나? 그러신 분이 계셨는데 아닙니다. 이 장갑은 로프를 끌어당기고 또 제가 젠다이에 올라타기까지 사용하는 장갑입니다. 그리고 그 젠다이에 올라가서 제가 자세를 잡고 난 이후에 실리콘 코킹을 할 때는 바로 이 장갑으로 갈아 끼게 됩니다. 실리콘 작업 전용 목장갑입니다. 그래서 장갑 질문해 주신 우리 시청자께 말씀드립니다. MBC 뉴스 데스크에서는 실리콘 실링 코킹을 하기 전에 동작까지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장갑을 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제 젠다이에 탈 때 코브라 걸고 브레이크 확인하고 제 안전벨트 확인하고 안전봉 확인하고 등등 다 하고 나서 밧줄만 잡고서 젠다이에 첫 발을 올리는 순간까지 그리고 앉을 때까지 자세를 딱 잡을 때까지 사용하는 장갑이 바로 이 장갑이고 그 다음 실리콘 코킹을 할 때는 바로 이 장갑으로 교환합니다. 장갑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코브라가 제 눈높이에 있습니다. 이거를 손으로 내리면서 또 하강을 합니다. 항상 눈높이에 있는 거죠. 자, 또 눈높이까지 왔습니다. 브레이크를 체결했고요. 눈높이 우측에 코브라가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 창틀을 실리콘 작업을 하고 나서 또 아래로 하강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제 백에 카메라를 넣고 이렇게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샤시에서는 별로 새는 것 같지 않아 보이는데, 제가 또 실리콘을 싸놓고 나서 보니까 이것이 발견되네요. 까만 부분에 이건 유리 코킹이 한 거죠. 자, 이제 코브라가 옆에 있고요. 코브라를 좀 내리고, 이게 이제 눈높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작업에 걸리적거리기 때문에 이걸 우리 작업자들이 싫어하는 겁니다. 이 PP 로프의 한계죠. 그래서 결국에는 허리 부분까지 내려놓고 하게 되겠죠. 일단 또 백에 넣겠습니다. 건물에 랜드마크 빌딩이라는 이름이 있다 하니까 테이핑을 하고, 테이프를 제거하고 저는 이제 아래로 하강합니다. 자, 요만큼 내려왔는데 코브라가 또 이제 또 내려왔다가, 네, 요 수도하고는 또 코브라를 또 내리고, 야,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참. 결국에 제 눈높이가 여기인데 여기서 다시 또 이만큼 내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엉덩이 아래입니다.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요. 이래갖고는 일이 되나? 라고들 하십니다. 제 의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또 사실 코브라가 눈에 보이면 마음이 안심이 돼요. 코브라가 만약에 저 밑에 있으면서 눈이 안 보인다 그러면 잊어버리게 됩니다. 금방 잊어버리게 돼요. 제가 지금 창틀 하부에 실리콘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창틀 하부에는 직결 피스 구멍 뿐입니다. 자, 또 이만큼 내려왔는데 또 코브라를 해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정석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자, 지금 여기는 10층, 9층, 8층 아닌데 7층이군요. 7층 창틀 위에 샤시 부분에 이 구멍 보세요. 이 직결 피스 구멍입니다. 2개 보이시죠? 참, 이런 구멍으로 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구멍 하나를 만만하게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자, 지금 코브라가 보이시죠? 제 엉덩이에 있습니다. 제 엉덩이 아래에 있습니다. 아주
오늘 든든한 작업입니다. 혼자 하고 있지만. 자, 또 이제 카메라를 저는 백에 넣고 하강해 보겠습니다. 지금 작업 위치에 작업은 끝났어요. 이제는 그냥 계속 내려가면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이제 코브라와 같이 내려가는 걸 보여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브라를 저는 손에 쥐고서 내려갑니다. 진짜 위험하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말이죠. 근데 아까 제가 작업할 때, 작업 위치까지 접근할 때 코브라를 사용하는 것처럼, 아이고, 겨우 50cm 밖에는 이동 못하는 정도라면 이 로프 작업에도 효율성이 너무나 떨어지죠. 아유, 이게 현실입니다. 자, 지금 이제 보이시는 위치는 이제 간판들이 막 돌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때는 내려오거나 할 때 정말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이제 지금 노래방인데, 이 노래방에 또 이 로프를 아니면 스카이를 불러야 될 그림이 보이고 계시죠? 아카사카. 일본 이름, 일본어도 보이는 겁니다. 아카사카. 제가 또 여러분 일본어를 좀 하지 않습니까? 아카사카. 아카사카. 본토 데스까? 간바테 구다사이. 자, 지금 이 노래방에 아카사카의 아짜가 지금 어떻습니까? 아짜가 아니고 마사지 업소군요. 노래방이 아니고 마사지 업소에 이 지금, 야, 이거 적합한 재질이 아닌데 이렇게 지금 이걸로다가 글자를 시공을 했군요. 이 무게 때문에 이거는 처지는 것입니다. 우리 실리콘도 마찬가지입니다. 끝부분이 이렇게 말려서 올라온다는 것이죠. 먼저 떨어진다는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처짐 현상으로 글자가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거 지금 이 높이의 스카이라면 하루에 45만원짜리 스카이를 불러와서 이 기공을 불러다가 해야 되겠죠. 자, 저는 또 카메라를 넣고 하강을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바디캠 언제 사나? 안경 카메라 언제 사나? 아이고. 자, 이제 지금 제가 발에다가 걸치고 내려가는 중입니다. 간판들이 있어서 아래를 위로 쳐다보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간판을 켜놓습니다. 아직 하나 더 남았군요. 이거는 2층 간판에 켜놓습니다. 자, 이제 곧 1층으로 가기 위해서 벽을 발로 차면서 제가 뒤로 이 장애물을 피합니다. 자, 이 지금 코브라가 걸렸죠. 이때 제가 몸을 어쩔 수 없습니다. 부딪힐 수밖에 없죠. 자, 코브라를 다시 발목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간판을 손으로 떠물면서 제 몸을 벽에서 띄웁니다. 그리고 내려갑니다. 자, 팔꿈치로 1층 네일샵에 처마를 바리케이트 했고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내려갑니다. 이탈됐습니다. 네, 안전하게 제가 방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이 네일샵 보이시죠? 모드리 뷰티라고 합니다. 성안에서 제일 유명한 네일아트 피부관리 속눈썹 연장 샵입니다. 전화번호 보이시나요? 아마 예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침인데도 손님이 많으세요. 속눈썹 5만원 네일 이벤트 49,000원. 야, 서울 강남 수준이다. 영통이 부자들 동네인가 봐요. 가격이 신촌 홍대보다 비쌉니다. 네.
자, 제가 지금 작업하면서 착지 지점이 네일 아트 오드리 뷰티였기 때문에 이렇게 소개해 드립니다. 저희 로프 작업에 바로 상부에서 로프가 내려오는데도 웃으면서 대해주신 여기 오드리 뷰티 원장님 감사드리면서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저는 땅에 안전하게 착지했습니다. 연장통은 쓰러졌군요. 네. 이 안전하게 깔창이 너무 좁아서 불안해가지고 이 박스 종이를 이렇게 덧댔습니다. 제 연장통을 실었고요. 총도 장착을 했습니다. 자, 저 오래된 젠다이 이걸 버려야 될 텐데, 아이고 참. 자, 이제 내려가면서 저 혼잣말로 안전을 확인하겠습니다. 브레이크 확인, 안전벨트 확인, 좋아. 안전모 확인, 좋아. 주급석 잡지마. 로프만 잡아. 오른쪽 발 젠다이에 닿았나? 네, 닿았습니다. 자, 왼쪽 발 띄었습니다. 젠다이 균형 잡고, 자, 발로 한번 흔들어봐. 네네, 흔들림 없습니다. 좋습니다. 자, 왼손 아래 로프 잡아. 네. 자, 오른쪽 무릎 굽혀. 네. 오른손 브레이크, 왼손 브레이크, 양쪽 다리 쭉 펴. 섰나? 예, 섰습니다. 좋아. 안전하게 작업하시오, 김씨. 알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잘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아까 놓쳐버린 코브라를 이제 만난 거예요. 저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쩌겠습니까? 자, 코브라를 이제 정상 작동, 손으로 내리면서 이제 서서히 작업 포인트를 향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10층입니다. 이제 오픈하우스가 10층이고 럭셔리 독서실이 9층이고, 자, 지금 이렇게 내려왔죠. 자, 이 코브라가 여기 보이고 있는데 손으로 결국 이렇게 내리고 있는 겁니다. 어제 제 동영상에서 코브라 사용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막 비난하던 분이 계셨는데, 뭐 그분 말씀에 따라서 제가 오늘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 작업 포인트까지 왔습니다. 자, 여기서는 동영상 촬영은 중지하고 고객한테 보여드릴 물새는 걱정되는 물새는 부분 보여드리기 위해서 요거는 사진으로 찍겠습니다. 조금씩 벌어지고는 있네요. 아주 심각한 상태는 아닙니다. 자, 이제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제가 지금 로프를 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안전. 자, 저는 이제 로프를 타고 내려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장갑 부분이 보조 로프 역할을 할 18mm입니다. 왜 18mm냐고요? 예, 뭐 아주 긴 로프를 가져왔습니다. 10층 높이에 바 2개 올리지 않고 주 로프 1개로 보조 로프의 역할까지 하기 위해서 주 로프의 역할도 하고 보조 로프의 역할도 하고 바 하나로 양쪽 끝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부분에서 이렇게 체결을 했습니다. 1포인트입니다. 2포인트입니다. 가운데 이것이 지금 아스팔트 싱글이에요. 이 꺾이는 부분에 마모가 될까봐 이렇게 했습니다. 아까 해놓은 위치에서 또 내려갔죠.
여기를 수정을 하겠습니다. 애들하고 한강에 가서 놀 때 깔고 앉은 돗자리인데 버리지 않고 차에 넣어놓길 잘했죠. 자, 이 부분은 제가 모자를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는 실리콘 박스에 일부분 찢었고요. 제 장갑을 지금 이렇게 해놨습니다. 뭐 저도 사실 부족한 게 많습니다. 이렇게 응용을 해서 하는 것이죠. 주로프와 보조로프의 힘을 가장 많이 받을 부분은 이렇게 신발 깔창을, 안전하게 깔창을 깔았습니다. 자, 저는 이제 아메리카노 커피 한 모금을 원샷하고 출발하겠습니다. 좋은 매듭법이 있어서 하나 공유하려고요. 투로하스카라는 매듭인데 이제 우리 까베스통 말뚝 매듭에 조금 더 보완해서 나온 매듭이고 요즘 산악인들이 가장 많이 자기 확보를 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루프를 반으로 접고 간단합니다. 루프를 반으로 접고 이 줄을 당기면 여기다가 이제 카라비너를 놓으면은 양방향으로 힘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로프를 타고 보조바와 주바입니다. 이 로프를 타고 하강하던 도중에 물새는 2층에 바로 위 두급석 부분을 지나 바로 윗집에 3층의 창문 아래 문 두급석입니다. 여기에 빵꾸가 보이시죠? 지금 밝게 보이지 않는, 그늘해져서 밝게 보이지 않는데 제가 이따가 후레쉬로 한번 터뜨려서 밝게 찍어 보겠습니다. 자, 이런 것도 막아줘야 됩니다. 보수하는 우리 코크들은 이런 걸 꼼꼼히 살핍시다. 무릎 보호대, 이거는 팔꿈치 보호대. 요거 두 개를 사는 게 딱 좋겠어요. 다이소도 좋습니다. 반대로 똑같은 반감인데 그죠? 네네. 지금 아까 우리 사부님이 우리 자위를 내려갈 때도 조금 넉넉하게 밑에서 잡아라 했던 거하고 이게 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만약에 여기 있으면은 우리가 여기 타버리고 나면요 내려가다가 이놈이 여기까지 가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힘들고 손 아프고 이거는 좀 자일보다 더 힘들어요. 그래서 약간은 이렇게 턱을 밑에서 출발하는 게 좋아요. 아예 한 20cm까지는 내려가더라도 괜찮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놈을 딱. 머랭 부풀어요? 약간 부풀어. 한 여기서는 한 5분 정도 있는데 그 그때까지 뭐 하겠노? 잘 되게 하는 노래 하나 있을까? 밧줄로 꽁꽁 밧줄로 꽁꽁 단단히 묶어라. 밧줄로 묶어라 할까? 묶어야지 어째? 묶어야지. 밧줄로 립사는 꽁꽁 테이프. 밧줄로 빌딩 꽁꽁 페스트. 단단히 나미타 시닛 묶어라. 베그렌트. 지금 이 손하영의 밧줄을 끊으실 수 있는 분. 자, 보내세요. 보냈어라. 다행히 풀어줘. 그러면 풀어줄 수는 뭐를? 2,000원 갖고 풀어줘. 야, 네 별볼일 없다. 자, 합니다. 기업 넣습니다. 하나, 둘, 셋. 와, 대박. 짠짠. 와. 단단히 묶어라. 나미타 시닛 베그렌트.
이제 좀 감이 오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왜? 커피가 좀 나갔다고요? 아, 네네네. 괜찮습니다, 선생님. 글쎄, 이거 산지 1년도 안 됐어요. 피피는 이러면 바로 잘라야 되거든. 예. 아, 이거. 아이고 선배님 밑에 출링 두 개 있고요. 흔들어 봅니다. 그 내려가지 아이고 않는구나. 우리 잠바 하나 더 입어야 되겠습니다. 고층 밧줄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현장입니다. 작업이 이뤄지는 동안에는 이렇게 옥상과 지상에 각각 안전관리자를 배치하도록 지침이 마련돼 있습니다. 유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외벽 보수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7층짜리 건물. 작업에 앞서 밧줄 상태와 보호대를 점검합니다. 암호가 되거나 하면 다음에 사용을 또 못하니까 이런 플라스틱 재질이나 금속 재질이나 안전모와 같은 기상 상황도 중요합니다. 비가 오면 거의 저희 이제 로프 공들은 일을 못한다고 봐야죠. 위험하고 젖고 미끄럽고 이런 난간에서도 걸어 다녀야 되는 상황인데 안전 점검이 끝나면 작업이 시작됩니다. 이제 내려갑니다. 이때가 가장 두렵습니다. 아이고 추구나 아이고 흔들어 추구나. 봅니다. 그 내려가지 않는구나. 고층 밧줄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현장입니다. 작업이 이뤄지는 동안에는 이렇게 옥상과 지상에 각각 안전관리자를 배치하도록 지침이 마련돼 있습니다. 신축 건물 이 5개 동 중에서 여기는 최고 높이가 16층이고 지금 이 로프가 매달린 곳은 14층입니다. LH 평택 고덕 아파트입니다. 제 왼쪽에 이 가느다란 흔들리는 줄이 16mm 보조 로프고 지금 매달린 이 바는 18mm PP 주 로프입니다. 제가 지금 매달려 있는 것이죠. 보이는 것이 샤클이고 보시다시피 저층에서는 브레이크를 2바퀴 잡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게 코브라입니다. 녹이 좀 썰었지만 그래도 저를 보호해주는 가장 중요한 장비 코브라입니다. 보시다시피 내려오다가 자연스럽게 내려오다가 놓으면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그렇죠. 이 코브라가 이렇게 좀 낡아 보이지만 이렇게 안전고리에 걸어서 제 몸하고 연결을 시켜 놓은 것입니다. 아이고, 신축 아파트라서 제 안전화가 모양이 이렇습니다. 안전화에서 항상 가까이에 코브라가 잘 버티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끌어내리는 것이 좋습니다. 손으로.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렇게 안전화 발에다가 안전고리랑 요걸 넣고 빨리 작업을 내려갈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강하면서 아직도 코브라가 나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느끼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안전화 위에 코브라하고 안전벨트 아이고 추워. 고리하고 연결된 것을 발목에 걸쳐 놓는 것이 가장 아이고. 혹자는 체력 소모가 있지 않습니까 하는데 아이고 나는 많이 그것보다도 춥네. 심리적인 안정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저는 제 경험을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걸려 있죠.
내려가면서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슬라이딩 하면서 내려가게 됩니다. 유사시에도 제가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이놈은 위에서 브레이크가 걸리게 되겠죠. 제가 이제 이 바닥이 바로 1층 현관 바로 위에 캐노피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의 다 내려왔기 때문에 제가 매달린 상태에서 제 연장통입니다. 지저분하지만은, 그리고 안전벨트도 X 형태로 제가 메고 있죠. 이렇게 몸을 뒤로 제쳐도 1층 정도 되면은 여유가 생깁니다, 마음에. 아드레날린이 생긴다 하지요. 익사이팅 스포츠에서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전하게 작업하면서 또 쾌감을 느끼는 것이죠. 혹자는 돈을 내고 스카이다이빙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 로프를 타면서 돈도 벌고 스포츠 한다는 기분으로 쾌감도 느끼고 그렇습니다. 밑에 또 안전요원들이 지나가시고, 또 안전요원들이 항상 이렇게 좋은 현장에서는 점검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기 또 다른 공종에 일하시는 반장님이 지나가고 계시고요. 포크레인 기사님은 이제 휴식을 취하고 계시네요. 저 동이 지금 3동인데 오늘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습니다. 저기서 작업을 하다가 저희가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서 다시 그냥 걸어 내려왔어요. 제 앞에 선작업을 하시는 또 우리 쿠킹팀 식구들입니다. 자,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저는 또 옥상으로 올라갈 겁니다.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에서 밧줄에 매달려 외벽 공사를 하던 작업자가 12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당시 노래를 튼 채 일하고 있었는데 아파트 주민이 시끄럽다면서 옥상으로 올라가 밧줄을 끄는 겁니다. KNN 강소라 기자입니다.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 옥상 곳곳에 밧줄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아파트 외벽에 매달려 도색을 하기 위해 작업자들이 사용하던 밧줄입니다. 지난 8일 아침 이 줄이 끊어지며 작업 중이던 46살 김모 씨가 12층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습니다. 경찰이 밧줄을 끄는 용의자를 붙잡았는데 다름 아닌 아파트 주민 41살 서무 씨였습니다. 술에 취해 옥상으로 올라온 서 씨는 당시 작업자가 매달려 있던 밧줄을 보험용 커터칼로 절단해버렸습니다. 창문을 통해 휴대전화로 노래를 틀고 일하는 한 작업자에게 시끄럽다고 항의를 한 직후였습니다. 서 씨는 작업자들이 매달린 줄 4개 가운데 하나를 자르다가 다른 쪽에서 노래가 들리자 그쪽으로 가서 줄을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서 씨의 항의를 받은 작업자는 노래를 껐지만 이를 모르고 노래를 틀어놨던 다른 작업자가 사고를 당한 겁니다. 이번 사건과 공주치료감호소의 피의자가 치료한 내역을 면밀히 검토해서 범죄 관련성 유무를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찰은 살인과 살인 미수 혐의로 서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KNN 강소라입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이 지금 9시가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는 오늘 입동이라는데 이 지붕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지붕 상황을 보시면 이 실리콘 상태를 한번 보시죠. 대부분이 이렇죠. 구멍이 계속 나 있습니다. 여기 전부 구멍이 다 나 있어요.
근데 이 와중에 삿갓 지붕에 이 실리콘 상태를 한번 보세요. 기술자가 어떤 마음으로 시공했는지 여러분 짐작하시죠? 실리콘은 바로 이렇게 시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보조로프하고 주로프의 상태를 보실까요? 지금 박스 쪼가리를 댔다가 이렇게 신발 깔창, 신발 안전하의 깔창입니다. 너무 얇죠? 마땅치 않은 게 없을 때는 이 깔창을 이 고무 부분을 꺾인 부분으로 놓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미끄러지지 않겠죠. 대리석하고 고무하고 붙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힘을 많이 받는 곳에 이렇게 꺾인 부분은 신발 깔창으로 안전하게 깔창을 빼서 이렇게 응용했습니다. 자, 저는 이제 연장도 다 내렸고 총도 젠다에 걸었습니다. 이제 아메리카노 한 모금 마시고 뚜껑이 안 열렸어요. 아메리카노 한 모금 마시고, 자, 저는 출발하겠습니다. 아이고 쓰라. 자, 제가 이걸 카메라를 켜놓은 상태에서 내려가면서 한마디 해보겠습니다. 지금 컵을 놓다가 보니까 발견했는데요. 이 두껍석에 실리콘은 사실 산 모양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찢어지고 있죠. 여기로 물 120% 들어갑니다. 이 물이 여기가 이제 10층이니까 11층 높이죠. 이 물이 10층은 물론 9층 천장 창틀 안으로 den조를 적시겠죠. 8층까지 적실 수 있습니다. 이 두급석으로 내려가는 물이 그렇게 됩니다. 자, 여기 옆에 또 두급석 보실까요? 이거는 심각하군요. 그리고 이미 어긋나 있는 이 간격이 보이시나요? 좌측에 있는 대리석이 건물 외벽 바깥쪽으로 지금 2mm, 3mm 밀려난 상태입니다. 무언가 충격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이제는 물이 어디서 새는지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옆에 줄 두급석의 실리콘 상태입니다. 이미 문제가 생기고 있죠. 또 옆을 보겠습니다. 옆은 괜찮습니다. 옆에 이 상태도 물 들어간 곳은 아닙니다. 여기서는 물이 좀 들어가기 시작했겠군요. 자, 이렇습니다. 이 누수의 원인은 한 번에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함부로 시공하기 전에 계약할 때 AS 보장이라는 걸 1년, 2년, 3년 어떻게 할지를 신중하게 판단하십시오. 덜컥 계약하고 싶어가지고 AS 3년 여러분 사업 망합니다. 보세요. 지금 제가 작업하고 내려간 1번 포인트의 좌측 120cm 좌측 상부입니다. 여기서 물 새면 지금 그 고객이 물 샌다고 했던 그 den조 적셔졌던 den조 부분에 일이 있겠죠. 여기 직선 아래 den조도 젖었다고 합니다. 우측은 상태가 그나마 좀 괜찮은데 여기 또 상태가 안 좋군요. 아하. 네, 우측 지금 점점 이 두급석은 전체적으로 시공을 다시 해야 될 상태입니다. 파내고 말이죠. 그리고
아하, 여기 보십시오. 여기는 실리콘을 이렇게 원폭하게 라운딩 치면서 눌러줄 게 아닙니다. 실리콘을 산을 만들어야 돼요. 삼각형처럼 볼록하게 산을 만들어줘야 해요. 어차피 이건 시간이 지나면 건물은 요동을 치기 때문에 실리콘은 수축, 팽창을 반복하면서 결국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예상한다면 실리콘을 두껍게, 넓게, 그리고 삼각형으로 가운데를 볼록하게 그렇게 시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급석의 상태가 아주 좋지 않습니다. 이제 좀 동작이 더 자세하게 보이시나요? 지금 작업 중인 이 위치는 이 아파트의 펜트하우스입니다. 예, 초코파이 많이 잡수세요. 50층 높이입니다. 카스테라도 1층, 있고 라면도 2층이 상가인데 그 예, 높이가 상당하죠. 그렇다면 50층 높이가 아니라 아마 55층 높이쯤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저 로퍼에게 응원을 보내주세요. 지금 바람이 약간씩 불고 있지만 로퍼는 내려오지 않고 작업 중입니다. 자, 16mm 로프를 내렸습니다. 묶을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 로프는 여기도 묶을 자리가 없죠. 지붕을 건너서 원래 이 건물의 옥상이 바로 이곳입니다. 정축을 한 공장이죠. 이게 이번 송도 사건의 이탈된 부분처럼 아주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단도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안전 작업하세요. 실리콘 작업을 할 때 롤링을 조금 해도 되는 유리 건물일 경우에 보시다시피 상부 옥상에 제가 미리 설치해놓은 로프의 간격들입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그냥 뜯기만 하고 내려가는 겁니다. 첫 번째 로프는 길이가 좀 간당간당하겠죠, 땅에서. 근데 두 번째 로프는 이만큼 쳐주고, 세 번째 로프, 네 번째 로프까지. 이제는 더 이상 묶을 필요 없이 풀기만 해도 계속 로프는 이동이 용이하게 됩니다. 보조 로프는 그저 옆에서 한 번씩 묶어주기만 하면 되겠죠. 지금 20mm PP입니다. 이걸로 같이 보조 로프 역할도 하고 주 로프 역할도 하면서 그냥 그대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홍대 앞에 10층짜리 빌딩은
그야말로 할 일이 별로 없어서 편안하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보조로프 코브라가 제 눈 위에 있습니다. 눈높이 위에 있습니다. 깨끗하죠? 주로프입니다. 20mm. 네. 또 담배 핀다고 또 회원 여러분들께서 또 꾸중하실라. 저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입니다. 저 아래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좁은 건물 사이입니다. 차가 저렇게 있는데 앞에는 제 차가 있고 스카이가 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마지막 밤입니다. 마지막 로프. 저도 안전하게 이제 작업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회원 여러분들도 안전하게 마무리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이 집에 아가씨가 저를 지금 응원하는 이게 뭐야, 이게 스티로폼에다가 이 글자를 써가지고 저를 이렇게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맛에 이 일을 하나 봅니다. 아드레날린, 엔돌핀까지 거 행복합니다. 자, 이 아가씨 집의 창문 저 형태죠. 아주 행복합니다. 자, 저는 이렇게 이 밧줄을 타고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삼촌. 전 나갈게요. 잘 부탁드려요. 이렇게 옥상에 비밀번호가 있는 문이라면 안전관리자가 위에 없어도 저는 진행합니다. 그리고 옥상 문을 안에서 닫아버리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말이죠. 이렇게 되면은 제가 안심하고 옥상에서 밧줄을 타고 내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제가 사용할 자재입니다. 카드리지도 있고 반투명을 쏘아야 될 자리가 있었나 봐요. 카드리지도 있고 소세지건 준비했습니다. 홍대 앞이다 보니까 뭐 사장이 사주는 커피도 아직도 막 맛있어 보이는 커피죠. 제가 이제 커피를 한잔 하면서 주로프, 보조로프를 둘 다 그냥 한 바로 20mm 한 바로 준비했습니다. 1포인트, 2포인트, 3포인트 줄이 그냥 이어졌죠. 그렇습니다. 오늘 탈반 10층에서 높이가 3층에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 롤링을 좀 오늘은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바만 그때그때 풀어서 주바로 사용하고 옆에 보조바는 따라다니면서 걸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러면 이제 작업 속도가 좀 빨라지겠죠. 지금 이제 제가 작은 사다리를 두고 이걸 밟고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젠다이는 지금 이미 걸어둔 상태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홍대 앞 사거리입니다. 아침 뭐 차는 그렇게 많이 없죠. 이제 이 시간에 제가 이 로프를 타고 작업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저 계단이 보이시죠? 저 아래 저 깊이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은 로프가 한 1m 정도 지금 바닥에 닿아 있는 상태인데 보조 로프는 약간 짧게 매놨어요. 이동하면서는 점점 길어지겠죠. 그러면서 저 계단 끝부분에서 작업이 마감이 됩니다. 여기에 지금 2층에서 비가 샌다고 하네요. 아, 멋집니다. 오늘도 미세먼지가 좀 있는 날입니다. 지금 보시는 방향은 월드컵 경기장 방향입니다. 저 멀리 있는 산 보이시죠? 자, 여러분 안전작업 진행하시고 저도 오늘 안전하게 작업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프를 타고 첫 번째 세대의 방충망을 만났을 때 아주 난감한 상태가 됩니다. 지금 이것은 1m 안 되는 하나, 둘, 셋, 넷, 90전 가로 90cm짜리의 방충망인데 툭툭 차다 보니까 찍게 되죠. 그럴 때 선배들이 눈치 주지 말고 용기를 주기 바랍니다. 저는 부족하나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방충망을 만났을 때 PP의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안전작업 하십시오. 실리콘 색을 보시면 지금 뒤에 있는 나중에 한 부분이 좀 진해 보이는 부분이고 처음 한 것은 이미 덜떠 있죠. 이 헤라질, 그러니까 우리가 실리콘을 압착을 시킬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왕복은 압착을 시켜줘야 합니다. 결국 이 끝부분이 이렇게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나타났죠. 지금 제가 뜯어보니까 안쪽에 녹색이 보이죠? 이게 바로 이끼입니다. 이끼가 끼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끼는 점점 정식하면서 자기 몸집을 불리죠. 그러면 결국 이끼가 실리콘을 밀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곳은 아직 그런 현상이 없지만 이 이끼는 이 오후가 되니까 지금은 햇볕은 쨍쨍하지만 지금 이 오피스텔의 후면은 그늘이 좋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이끼가 커지게 되겠죠. 자, 이게 이제 석재 코킹에서 미비한 코너 십자 부분입니다. 삼거리 부분이죠. 네, 요런 부분도 우리가 석재 코킹의 오해지들하고도 다 잘 아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흉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나갈 때 개보수를 할 때 이런 것들이 보이면 한번 또 찍어서 그 누수될 가능성을 원천 봉쇄해 주자. 이게 업계에 가치 있는 한 사람으로서 개보수 하시는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제안입니다. 우리도 실수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석재팀들도 실수하려고 한 거 아니죠. 석재는 물량을 많이 뽑아야 되니까 작업 속도를 좀 내기 위해서 간혹 그런 일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저런 거 봤을 때 우리가 또 땜빵 해줍시다. 자, 이건 제가 이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게 실제 모습입니다.
줌으로 당겨 보겠습니다. 좌측에 맨 꼭대기층에서 움직이는 움직임이 보이시나요? 현재 로프가 작업 중인 모습이고요. 가운데 부분에 까만 점이 하늘과 아파트 옥상 부분과 맞닿아 있죠. 새로운 로프가 옥상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지상 감독 겸 신호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자, 우리 로퍼들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55층 높이의 옥상에서 지금 아래를 내려다보는 지금 장면입니다. 저 밑에 자동차의 크기를 짐작해 보세요. 얼마나 높은지 아시겠죠? 사람은 아예 모습이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건물 좌측에 몇몇 사람이 서 있는 듯 합니다만 사실 그 크기를 짐작도 못 하시겠죠? 이 영상을 보고 떨리지 않아야 역시 도전할 수 있습니다. 로프, 프로 로프 도전해 보세요. 자, 이 부분이 이제 55층 꼭대기에서도 가장 높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그러면서 사진을 찍고 있죠. 그림자를 보시면 제가 엎드린 거 아닙니다. 서서 있는데 이건 결코 자랑이 아닙니다. 사실 앉아서 엎드려서 안전벨트를 딱 묶은 다음에 여기를 답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저는 뭐 뒤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림자만 비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내려다보는 저 그림 이미지, 두려움을 느끼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로프를 볼 수 있습니다. 로프 도전하고 싶은 분들은 이 사진을 보고도 일단 쾌감이 나와야 돼요. 두려움이 계속 지속된다면 조금 더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제 발이 보이시죠? 왼쪽 발 옆에 이게 방충망입니다. 보기 드물게 이 방충망은 라운드가 쳐져 있죠. 라운드형입니다. 지금 제가 11층에서 12층의 유리창을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라운드가 진 방충망의 형태가 확연하게 드러나죠. 오른쪽에도 라운드 창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끝에 평면 창인데, 여기에 실리콘 시공 상태를 한번 구경해 보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제거하기 전에 이게 원래 건축 당시에 시공했던 실리콘의 모습입니다. 이 아파트가 건축 당시에 있었던 실리콘의 형태, 그리고 가장 최근에 2회 시공이 있었던 흔적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죠. 네, 이렇습니다. 맞은편에도 한번 보실까요? 지금 이게 뒤에가 보이는, 하얀 거 뒤에가 보이는 게 2차 시공, 이 가장 마지막에 덮으신 부분이 3차 시공의 흔적입니다. 지금 제가 거의 제거를 한 상태를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죠? 지금 보시다시피 바닥에 보이는 약간 적밤색 부분은 페인트예요. 페인트 마감. 그리고 또 약간 하얗게 보이는 부분은 그 다음에 또 페인트를 칠한 것이죠. 페인트 위에 실리콘이 시공됐다. 헛방입니다. 우리 실리콘이 먼저 시공되고 난 이후에 페인트가 시공된다면 그것은 방수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었다, 확보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재시공을 할 때, 보수를 할 때도 이렇게 페인트를 긁어내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냥 덧방인데, 덧방 해보세요. 그 다음에 저 같은 사람이 가서 보면, 이거 보이시나요? 손으로 찢어지죠?
손으로 해도 뜯어집니다. 이래 보세요. 손으로 해도 다 뜯어지죠. 그 안에 있는 신축 당시의 실리콘이 이미 균열이 가고 있습니다. 이걸 안다면 그냥 덧방을 글쎄요. 우리 기술자의 자존심이 돈 싸게 받고 덧방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제대로 받고 제대로 시공하는 그런 기술자가 됩시다. 자, 저는 오늘도 쿠브라를 확실히 채우고 제 낡은 바지만은 주발을 타고 안전하게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은 서초동에서 아주 터줏대가 물어 사업을 하고 계시는 국민고충처리반의 우리 사장님 손 한번 흔들어 주시죠. 늘 사장님한테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사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렇게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 일을 하지 맙시다. 여기는 서울교육대학교 앞 서울교대 맞은편 어떤 건물입니다. 건물주님의 요청에 의해서 제가 왔습니다. 자, 이거 지금 1층 캐노피인데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쁘게 시공이 됐죠. 1층 캐노피인데 아이고 제가 지금 발을 헛디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끝부분이 어떻습니까? 짧지요. 이 기술자는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짧게 이렇게 마감을 했을까요? 이 왼쪽 안에 보이는 이 부분은 똑같이 지금 빈 공간으로 두었기 때문에 사실은 트집을 잡을 부분 없어요. 그런데 바로 이 부분 여기서 끝부분은 짧을 이유가 없잖아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자, 이걸 우리 실리콘 마감이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 의견을 한번 댓글로 달아보세요. 실리콘이 마감을 깜짝같이 해줄 수 있습니다. 이 업자를 지금 불러가지고 혼을 낸다고 해서 될까요? 이미 수금도 해줬는데. 그런데 여기가 어딥니까? 바로 1층 캐노피예요. 어디든지 캐노피라는 것은 인물입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이것을 바로 우리 실리콘이 해결을 가장 합리적인 비용으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댓글 달아보세요. 신축 건물 이 5개 동 중에서 여기는 최고 높이가 16층이고 지금 이 로프가 매달린 곳은 14층입니다. LH 형태 고득 아파트입니다. 제 왼쪽에 이 가느다란 흔들리는 줄이 16mm 보조 로프고 지금 매달린 이 바는 18mm PP 주 로프입니다. 제가 지금 매달려 있는 것이죠. 보이는 것이 샤클이고 보시다시피 저층에서는 브레이크를 2바퀴 잡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게 코브라입니다. 녹이 좀 썰었지만 그래도 저를 보호해주는 가장 중요한 장비 코브라입니다. 보시다시피 내려오다가 자연스럽게 내려오다가 놓으면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그렇죠. 이 코브라가 이렇게 좀 낡아 보이지만 이렇게 안전고리에 걸어서 제 몸하고 연결을 시켜 놓은 것입니다.